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수업 멘토링을 발표하게 된 조세진, 손예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을 제대로 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먼저 하도록 할게요. 혹시 예지 씨, 혹시 간호사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저는 간호사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시는 모습이 떠올라요. 간호사는 진짜 누구보다도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하고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되게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특히 지금 예지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간호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되게 필수적인데요. 이런 간호학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는 간호의 최종적인 목표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간호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단 대상자의 건강 증진입니다. 인체 구조, 질병에 대한 간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배우는 곳이고 학습과 실습을 바탕으로 예비 간호사로서의 성장을 돕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진 씨, 혹시 대상자라는 단어 사용하셨는데 그 대상자라는 단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상자라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환자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환자는 아프고 질병에 걸린 사람을 뜻하는데 간호라는 건 단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간호이기 때문에 간호의 대상이라고 해서 대상자라는 단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 간호사와 유사한 직업에는 먼저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단어가 조금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두 직업 모두 대상자 가까이에서 대상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하고 직접 간호진단을 지시하는 직업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학과가 아닌 간호학원 등 특정 학원을 다녀서 기준 요건을 만족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간호사의 보조 업무를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와 의사도 좀 역할이 다른데요. 보통 간호사 하면은 의사의 처방만을 행하는 직업이라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간호사는 사람 중심으로 직접 간호진단을 내리고 인간의 반응에 집중하는 직업입니다. 반대로 의사는 질병 중심의 의학 진단을 내리고 건강, 질병 문제에 집중하는 직업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것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 혈관이 막혔으니까 혈관을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환을 잘 시켜줄 수 있을지, 즉 질병 자체를 낫게 해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면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가슴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마다 각각의 다른 반응에 대해서 간호를 해주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호학과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때는 해부학, 생리학, 간호학개론 등의 기본적인 전공을 배우게 됩니다. 간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보다는 앞으로 2, 3, 4학년 때 배울 전공을 이해하기에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부학은 쉽게 말해서 인체의 구조를 배우는 거고 생리학은 인체의 작용을 배우는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의 구조는 이제 뭐 장기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 팔을 만졌을 때 여기 있는 근육이 뭔지 뼈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 생리학, 인체의 작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신경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니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호학계로는 이제 간호학의 역사라고 해서 중세시대 때 간호는 어땠는지, 고대에는 어땠는지, 또 한국의 간호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네, 전공 외에도 많은 교양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는 시기인데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교양이 있으니 이것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예지 씨, 교양은 단어가 아닌 수업도 들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사, 심리, 영어, 패션, 과학 등 저희 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교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생활 속 과학이라는 교양을 들었는데 교양이다 보니까 수업 외에도 박물관도 갈 수 있었고 직접 달도 관찰하면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관심 분야를 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학년 때는 기본 간호학 실습 등의 학교 실습과 성인, 아동, 여성 간호학이라는 1학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전공을 배웁니다. 여기서 성인, 아동, 여성 간호학이라는 거는 각각 말 그대로 성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간호학을 배우는 거, 여성에 대해서 간호학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 또 아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건데요. 아동을 예시로 들면은 같은 용량의 약이라도 성인에게 작용하는 것과 아동에게 작용하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성인에게는 굉장히 잘 좋게 반응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두고 배우는 것이 각각의 간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는 줄여서 나선식이라는 선서를 하게 돼요. 이는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에 간호인으로서의 다짐을 하는 맹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촛불을 들고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읊으면서 간호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진 씨, 기본 간호학 실습 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기본 간호학 실습 때는 저희가 이제 병원 실습에 나가면 직접 환자에게 간호를 연습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학교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모형에 직접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시로 위관 영양이라고 하는 밥을 이제 직접 드실 수 없는 대상자에게 코를 통해서 바로 위에 영양액을 넣어주는 그런 간호술기를 연습하기도 했고, 간호하면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주사를 다양한 부위에 직접 투여하는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간호 실습을 통해서 이론을 배움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들을 같이 연습할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3, 4학년 때는 임상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임상이라는 뜻은 경상에 임한다는 것으로 임상 실습이란 병원에 직접 나가서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또 졸업 직전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간호사 면허증이 나오는데 이때 보는 과목에는 성인, 정신, 지역사회 간호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심화적인 전공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제가 직접 실습을 나가서 작성한 과제인데요. 대상자에 대해서 직접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 진단인 침상 안정과 관련된 위장관 운동 장애를 내려보았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쉽게 말해서 대상자가 침대에 너무 오래 계셔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맞춰서 대상자분께 해줄 수 있는 간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실습 나가서 실습복을 입고 직접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간호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저희 학교 간호학과의 간단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병원에서 병원 딱 생각하시면은 여기 손목에 수액 맞고 있는 것이 떠오르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IV, 정맥 주사라고 하는 여기 손목에 보면 파란 색깔로 보이는 그 정맥에 주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사진처럼 학생들끼리 서로 해보면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세진 씨는 정맥 주사 성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위에 첨부한 사진은 제가 실제로 실습에 나가서 동기와 함께 정맥 주사를 연습한 사진인데요. 이때 저는 약간 기회가 있어서 2번이나 정맥 주사를 직접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연습했던 동기들이 모두 혈관이 되게 곱고 튼튼해가지고 한 번에 성공했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협력병원, 즉 모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나가는 주로 실습을 나가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직접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원 외에도 아산병원, 세브란스, 삼성병원, 경찰병원 등 다양한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는 특히나 학과 활동이 많은데요. 선후배가 만날 수 있는 멘토링 활동, 간호인을 만나 강연을 듣는 학술제, 간호인의 밤,
등 많은 활동이 있어서 학과 분위기가 돈독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람실, 도서관, 또 기타 시설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이 이제 열람실 사진인데요. 열람실의 경우에는 이제 칸막이로 구성된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자리를 예약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은 도서관을 찍어본 사진인데 이때 한 층이 전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책에 대한 접근성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되게 편리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이 수면실과 DVD실인데요. 피곤할 때 잘 수 있고 또 영화도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멀티미디어실도 있어서 컴퓨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식당에서 이제 학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저희 학교가 학식이 되게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들이 학식 사진인데요. 다양한 메뉴를 골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의실과 스완스 센터 사진입니다. 스완스 센터는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의 자랑으로 되게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고 있고 타 학교에서도 견학을 오는 등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완스 센터는 병원 모습과 모두 똑같이 이제 중환자실, 여성병실, 아동병실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마네킹과 병실이 구성되어 있어서 모스키름에서 자유롭게 간호술기를 익힐 수 있는 곳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특히나 되게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풍경도 정말 예쁜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1학년 때 과잠을 입고 벚꽃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전부 통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안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번에는 간호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호라는 것이 당장 내일 간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 외에서도 가정이나 직장 또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방에서도 필요할 수 있어서 간호사는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임상간호사, 기업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될 수 있는 직업, 공무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흔히 간호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병원 간호사가 임상 간호사에 속합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해 병원으로 취업하는 병원 간호사와 대학원을 나오면 될 수 있는 전문 간호사, 또 이제 해외로 취업하는 국제 간호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는 이제 의사에서도 땡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아니면 산부인과 전문의 이렇게 과가 구분되어서 전문으로 하는 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전문 간호사도 자신이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세부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 호스피스, 종양 등 1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업 간호사는 병원이 아닌 기업으로 취업하는 간호사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은 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으로 이러한 시설로 이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하는 간호사, 또 일반 산업체 간호사로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 간호사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 등 진짜 기업 내에 있는 보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건교사, 보육교사, 조산사가 될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는 간호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간호장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직 공무원과 보건직 공무원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간호직 공무원은 일단 먼저 보건소에서 직접 간호를 해주시는 분들로 간호사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반대로 보건직 공무원은 보건소에서 이제 행정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간호사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질문받은 것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자대병원 관련인데요. 자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의 자대병원은 연세대학교 병원이 세브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대병원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실습을 조금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취업을 자대병원으로 하기 좋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 자대병원의 역할을 하는 협력병원이자 모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어
그곳에서 실습을 할 수 있으며 학생 대부분이 빅5를 비롯한 상급 종합병원에 취업을 하고 있어 취업에서의 불이익 또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빅5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5곳을 말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대병원 등 총 5군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한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간호학과 입학하기 전에 특별하게 막 준비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간호학과가 일단 인체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입학 전 생명과학 정도는 선행하거나 복습하시면 조금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과계열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문과 계열이 진짜 거의 절반이나 될 만큼 많았고 그분들 모두 약간 용어가 조금 생소해 이 정도이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는 간호학과에 입학하면 이제 간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거나 여행을 가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만드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 간호학과 공부에 관한 답변입니다. 간호학과의 특성상 암기 과목이 좀 많은데요. 학습량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또 간호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역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호사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 진짜 조그만 실수에도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꼼꼼함과 응급 상황에서 빠르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인 동료 간, 또 의사와 또 기타 보건의료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팀 간호가 간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그리고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교사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2학년 때 선발하는 교직이수 과정을 필수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학교 및 연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간호학과 학생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총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10명 안쪽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공 수업 체험 멘토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신간호 수정이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신간호 수정이로 만나요.